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APR입니다. 오늘 주가는 1.26% 올랐고요. 윗꼬리가 조금 달렸는데 윗꼬리가 왜 달렸는지는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윗꼬리는 아쉬운 윗꼬리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확인을 하고자 했던 APR이 과연 지금 뭔 짓거리를 하려고 하길래 주가를 이렇게까지 밀었는가? 요거에 대한 의도는 어쨌든 지금은 뭐 수급도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확인을 하지만 수급과 차트 이 두 개를 이제 믹스해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24만 원을 먼저 건드려줬습니다. 우리한테 가장 위험했던 그 시그널 움직임은 21만 6,500원 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거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막아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봉들이 쭉 나오면서 다시 가격 안정 구간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날에 APR이 좀 텐션이 많이 떨어졌죠. 주가 자체의 텐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주분들 텐션도 좀 떨어진 상태였고, 그래가지고 다들 나가셨는지 안부를 한번 여쭤봤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잘 보고 계신다라고 답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또 저도 사람인지라, 이러면은 APR 또 제가 하나라도 더 이야기 드리려고 하겠죠. 네, 저도 기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AI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영상 찍고 있는 그거를 뭐 AI가 뭐 비슷하게 이제 음성 변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뭐 똑같은 영상들이 막 다른 데서 이제 불법으로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네, 뭐 참 열심히더라고요. 예, 뭐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 재능을 왜 그런 데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요즘 또 기술도 많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또 뭐 보이스피싱 하는 것만 봐도 그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까지 뭐 그런 생각을 하는지, 뭐 군부대 전화해가지고 뭐 부식도 뭐 마찬가지고, 뭐 어디 연예인 뭐 팔아가지고 음식점에 예약한 다음에 뭐 술을 여기에서 사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어마어마한데, 또 이상한 얘기 또 빠졌네요. 3,000%로 빠졌는데 다시 APR로 돌아오겠습니다. APR 리포트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확실히 똑같이 실적 시즌이다라고 해도 내가 그냥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APL 같은 종목은요, 할 말이 많아요. 또, 기대감을 붙일 수 있는 갖고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어쨌든 증권사의 가장 큰 목적은요, 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많이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들을 제공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다, 이거는 뭐 안 좋다. 근데 APR은 주가가 26만원 위에 있을 때나 4만원일 때나 2만원일 때나 3만원일 때나 전부 다 똑같이 지금 기조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목표 주가는 비슷해요. 30만원대 계속 나옵니다. 그저께 나왔던 것도 32만원,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도 30만원. 32만원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신고가, 30만원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그리고 APR이 앞 구간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라운드 피겨 28만원 정도를 터치를 해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수직 낙하를 했는데 20만원을 지켜줬죠. 그럼 지금 APR의 어떤 그 주가 밴드는 기본적으로 실적이라는 이슈를 달고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는 변동폭이 언제든지 나와줄 수 있는 그 포지션이다. 그리고 이 의도, 제가 대형주들이 보여주는 패턴, 얘네들이 트라이를 반복적으로 하다가 뒷구간을 돌려가지고 밑으로 꺾어버리면,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면 그거는 완전하게 그냥 데미지를 받고 크리티컬한 어떤 그 액션이 나왔다. 그러니까 APR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를 들어올리는 액션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고점을 수월하게 뚫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가격을 이탈시키면 안 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후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줄 거다라고 보고 있던 거고, 막아줬을 경우에는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는 22만원을 우리가 목표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의 의도가 담겨 있구나, 이 과정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뭐 유럽 모멘텀,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는 다 비슷해요. 지금 4분기도 마케팅 비를 꽤 쌌거든요, APR이. 왜냐면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신규로 공략하는 지역들도 많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APR이, 마케팅은 또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잖아요. 큰 돈을 그렇게 막 쏟아부어가지고 마케팅 돈
질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사업이 커오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부터 APR은 마케팅에 있어서는 뭐 딱히 이렇게 흠잡을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냥 그 비교 대상들이 뭐 예전에 뭐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픽 얘네들이 물론 중국발 매출 데미지가 크긴 했지만 이런 애들은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종목군들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장품에서 뭐 대기업이다라고 알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모델도 맨날 바꾸고 또 TV 광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APR은 어쨌든 마케팅 방식의 형식이 조금 다르고 물론 뭐 최근에는 장원영 씨를 또 모델로 해가지고 기존에 김희선 씨 쓰다가 뭐 김희선 씨도 굉장히 또 이 그 초창기에 성장해 오던 시기에 나름 뭐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인데 어쨌든 최근 트렌드에 맞는 또 모델로 이제 교체가 됐고 뭐 그런 것들도 다 투자죠. 예, 투자고 APR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주주분들에 대한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돌발적인 변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 내가 뭐 유중 맞고 시비 맞고, 갑자기 뭐 이상한 기업을 인수하고 그런 거 APR을 안 하잖아요. 예, 심지어 주주분들이 내는 세금까지도 걱정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고 또 오너분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시너지로 많이 작용을 해요. APR을 보면은. 예, 어쨌든 4분기도 좀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매출이 APR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일단 기본적으로 최 25년에는 미국발 매출과 일본 매출 이 두 쪽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일본 쪽의 이제 성장이 굉장히 좀 좋은 숫자를 보여줄 것 같다. 230%, 189%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공략하고, 울타뷰티 공략하고, 네, 요 온라인 오프라인의 시너지가 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4분기에 기대할 수 있는 거는요, 상반기까지는 온라인 쪽에 좀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공략을 했는데, 결국 지금 실적의 어떤 그 속도는요, 그 오프라인에서 성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나와주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긍정적인 리포트, 긍정적인 실적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을 어쨌든 목표했던 바를 APR이 잘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유럽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영국 쪽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었나요? 그쪽까지 해가지고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공략들을 또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동안 APR이 해왔던 거를 보면은 딱히 뭐 유럽 시장이다라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화장품 시장은요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거 25년에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APR의 주가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APR이 세계에서 막 진짜 절반의 점유율을 먹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갖고 있는 점유율이요. 진짜 이 코딱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넓혀 나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성장 속도라고 하는 건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얼마나 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공략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완전하게 뭐 레드오션이에요. 한국 화장품 기업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 시장의 절반을 먹고 있어요. 그럼 내가 APR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걸 공략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거를 뺏어 먹던가 일본 거를 획기적으로 뺏어 먹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APR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시장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공략을 해 나가는 그런 시장이 개척이 되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다 미개척된 시장. 그런 데서 선제적으로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어떤 그 성장 속도, 그 다음에 그 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외국인 기관들도 그거를 또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화장품이 확실히 25년 하반기 넘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비인기 섹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높다라는 인식들을 반복해가지고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APR의 어떤 이러한 그 내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뭐 여기가 됐든, 접근하기에 그렇게 모멘텀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주주분들이. 기본적으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물론 그런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높은 섹터,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또 마저 드리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높은 그 종목들은 대부분 다 테마주입니다. 왜냐면 변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얘가 지금 하루 만에 뭐 20 몇 프로 올라왔네. 그러면 조정 잡고 들어가면 20 몇 프로 금방 먹을 수 있겠는데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고 대형주,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를 선호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나라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과거부터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APR은 어쨌든 뭐 20%, 25% 이렇게 매일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무서워합니다.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APR에는 또 하나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매수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찍혀있는 이 개인 물량들이 진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개인 투자들의 물량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키움이나 미래창고 비율을 가지고 매번 그런 것들을 비교하긴 하지만 여기에 찍히는 이 개인 매수 수량이 키움 미래창고를 100% 타고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이 대부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주가는 의미 있는 가격들을 건드려 주기 시작했고 다음 주는요, 24만원과 25만원 사이, 여기에 종가 기준으로 안착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정고점 트레이가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여기에서 한 1, 2거래일 정도, 2, 3거래일 정도 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금 일정은 괜찮아요. 어차피 실적이 2월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 그때 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적인 타이밍 이런 것들을 좀 잘 맞췄다. 여기에서 쉬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정보 좀 소화해주고 실적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주주분들한테는 또 기분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흐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라방 때 드렸던 종목 HL만도 오늘 시청산이 됐죠. 예, 저희가 VIP 회원분들 또 라방 들어오셨던 분들 똑같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동일한 타이밍에 똑같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VIP 회원분들한테도 같이 또 제공을 해드리는 만큼 정말 좋은 종목들 골라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화요일날 또 라방하니까 안 들어오신 분들은 그때 한번 또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가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